2026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상징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카이는 새해를 맞아 자사의 KF-21 양산 라인 KF-A12를 전격 공개하며 올해 배치될 전투기의 일부 모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면 속에는 3번이라는 일련 번호가 눈길을 끌며 이 기체가 올해 인도될 첫 편대 중 하나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곧 F-15K 슬램 이글과 F-35A 프리덤 나이트와 나란히 편성돼 대한민국의 공중 전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는 새해를 하루 앞둔 2025년 12월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찾은 KFA 11양산 현장, 개발 현황 및 주요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의 실제 생산 현장을 담아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향후 전력화될 기체들의 양산 과정과 세부 일정, 기술적 진척 상황까지 생생히 전달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카이 측은 영상에서 KFA 11양산 공정에 대해 일대의 전투기 최종 조립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2025년 말 기준으로 고받음각 시험과 성능 비행 시험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 상반기부터는 출고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KF-21 양산 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차세대 전투기 시대의 막을 힘차게 열게 되었습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한 필리핀발 영상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군함으로 중국 해양 세력에 대응하고 FA-50 경공격기로 반군을 소탕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마지막 장면은 KF-21 전투기로 마무리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본 현지 네티즌은 KF-21이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져와라! 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은 2023년 6월 한국산 FA-50 전투기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존 FA-50 기체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까지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전투기 전력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FA-50 플랫폼의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상황에서 개량된 태국 공군의 FA-50이 인상적인 전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본 필리핀은 동일한 수준의 블록 업그레이드 FA-50 전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계획은 단순한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FA-50을 통해 확보된 안정적인 정비 수요를 기반으로 동남아 전역의 FA-50 및 향후 KF-21에 대한 정비 및 허브를 유치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현재 KFA 블록건 기체 10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필리핀에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40대까지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단순 구매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내 한국산 전투기 운용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필리핀과는 대조적으로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갈수록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의 한 매체는 KF-21 전투기 및 드론 생산을 위한 인리 엔지니어 12명이 세분화된 비자를 신청했다라는 보도를 전하며 이들이 한국의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측은 한국의 인력이 부족해 자국 엔지니어들이 파견된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해당 인력 파견은 단순히 KAI가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 중인 기술인력 양성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실습시키는 교육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욱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전투기의 복좌형 인승 도입을 요구하며 기존에 합의된 단좌형 인승 도입 계획을 재협상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분담금을 지원하거나 감액받은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기체 형식까지 바꾸자는 요구를 하면서 한국 측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좌형 개발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닌
연료 탱크 위치와 항전 장비 배선 구조까지 전면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개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담금을 축소한 인도네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복좌형 기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의 참여로 복좌형 개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UAE는 한국과 약 1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KF21을 중심으로 한 심화된 산업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확실한 자금과 의지를 갖춘 UAE가 복좌형 개발을 견인할 수 있게 되자 인도네시아는 자금 지원도 없이 그 열매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CNBC 인도네시아는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 전문 컨설턴트 알만 헬바스 알리가 집필한 의미심장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남을지 아니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해라고 단언하며 현 시점이 결정적인 기로임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은 단자형 KF21의 개발 방향에 대해 양국이 이미 과거에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며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복좌형을 주장하는 것은 개발 파트너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체 개발비의 압도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설계 및 시험 리스크를 책임지며 일정을 감당해왔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태도는 공동개발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시제기 4호기와 6호기가 복좌형으로 제작되어 유무인 복합 전술 체계의 컨트롤 플랫폼으로 시험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지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복좌형으로 기체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항전 장비와 연료 배치까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UAE와 같은 강력한 자금 파트너가 생긴 덕분에 복좌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와 달리 자금 부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좌형 기체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카드이며 협력의 틀을 깰 수도 있는 위험한 움직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의 기고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회는 아직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KF21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직접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이자 국방과 경제 양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동개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하며 단기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으로는 절대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KF21 분담금 문제와 공동개발 지속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비공개로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 사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발 비용 절감과 일정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라는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KF21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변덕이나 재정 문제로 전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등 타국 전투기 도입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국가들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자국 방산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KF21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드물게 자국 생산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도 완성된 전투기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거나 합의된 조건을 계속해서 바꾸려 한다면 최종 조립이나 현지 생산 논의는 출발선에도 설 수 없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가 지적했듯 이 프로그램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장기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이나 튀르키예 전투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복좌형 요구를 고집하다가 결국 KF-21 사업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점점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눈앞에 놓인 확실한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을 뗐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것인지를 가르는 운명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KF-21이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 전투기의 기술력과 개발 속도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과거 일본은 우리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제야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며 KF-21을 깔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제기의 성공적인 비행과 양산 체계의 정착,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 내부에서도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스텔스 실증기 심신신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제기를 띄우고 실전 배치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이 참여 중인 6세대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 GCAP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차라리 미국산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투기 개발 자립에 대한 회의론이 일본 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6세대 조합이라 불리는 미래 전투기 운영 개념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인기인 KF-21과 연계될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 기체인 KSLW의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1년간 연동 비행 시험을 거쳐 2027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은 최근 새로운 드론 컨셉 디자인을 발표했지만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비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이 방위산업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가는 날이 오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라며 감탄을 표했고 사진 속에는 일본 스바루사의 드론 디자인과 함께 실제 비행 시험을 앞둔 한국의 KSLW 기체가 나란히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KF-21을 기반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체계로 진화하는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각국의 부러움과 견제 그리고 협력 제안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지 한 해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